안녕하세요. 정스재즈의 정스입니다. 오늘은 음의 마술사이며 스윙의 왕이라 불리는 듀크 앨링턴의 이야기입니다. 1899년 4월 29일에 태어나 1974년 5월 24일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네요. 에드워드 케네디 앨링턴이란 본명을 갖고 있으며 미국 워싱턴 DC에서 태어난 재즈 피아노 연주자이자 작곡자, 편곡자, 밴드 리더로 활동한 음악가입니다. 아버지가 백악관에서 일하는 집사였는데 당시 흑인들 중에선 드물게 중산층에 속했던 덕에 가정교사를 통해 7살부터 정규 클래식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아노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고등학교 때까지 음악이 아닌 미술의 재능을 보여 미술학교의 장학생으로 선발되기도 했답니다. 그가 화가가 아닌 음악으로 운명을 바꾸게 된 계기는 당시 할렘 스트라이드 피아노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임스 피 존슨의 공연을 보고 난 후였습니다. 피아노에 빠진 앨링턴은 5인조 밴드를 조직하여 카페와 클럽에서 연주하며 17살의 나이에 프로로 데뷔하였답니다. 고등학교 졸업 3개월을 앞두고 자퇴를 하고 1918년 고교 시절의 애인 에드나 톰프슨과 19살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외아들 머서 앨링턴을 낳았고 1923년 재즈의 메카로 부상하던 뉴욕으로 진출하여 자신의 밴드 더 워싱턴스를 결성했습니다. 이때 영어로 영예로운 공작이라는 뜻을 가진 듀크라는 칭호를 자신의 이름에 붙여 듀크 앨링턴으로 개칭하였던 거랍니다. 앨링턴은 두말할 필요 없이 재즈 역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대가로 데뷔 이래 근 50년에 이르는 오랜 활동 기간 동안 무려 6,000곡이라는 미중유의 창작력을 보였고 빅밴드를 구성하는 악기 하나하나의 특색을 정확히 이해해 재즈의 정체성을 강화해주는 다양한 화성 전개를 고안했으며 클래식 음악에서는 볼 수 있는 조국 형식의 대곡을 재즈로 소화했는데요. 작곡가 빌리 스트레이온과 공동으로 만들어 1957년에 발표한 Such Sweet Thunder라는 앨범이 조곡 스타일의 재즈 연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극찬을 받은 앨범입니다. 섹스피어의 작품들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묘사한 작품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후에도 그의 음악 유산은 막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많은 음악학자들이 듀크 앨링턴은 세계 대중음악을 20년이나 앞당겼다라고 평했을 만큼 재즈를 예술적인 차원으로 승화시켰죠. 1927년에 이르러 밴드는 뉴욕 지역의 여러 나이트클럽에서 인정을 받았고 얼마 후 백인 전용 클럽이었던 코튼클럽에 입성하게 됩니다. 코튼클럽은 미국의 상류층들이 가물을 즐기던 곳으로 이후 재즈의 상징어가 됐죠. 여기서 그의 첫 출세작 이스트 셀 루이스 터들오가 발표되었답니다. 이 곡은 당시까지 재즈 연주가 대부분 장조였던 것과 달리 구슬픈 멜로디가 들리는 단조풍의 연주곡이고 독특한 악기 음색과 치밀한 계산이 돋보이는 연주 편곡은 당시 28살을 갓 넘은 그를 일약 재즈의 비범한 뮤지션으로 상승시키게 됩니다. 이 시기에 코튼클럽에서 활동하며 블랙 앤 팬시, 블랙베리, 무드 인디고, It Don't Mean a Thing, Echoes of Harlem, Diminuendo in Blue, Cottontail, Coco, Take the Train 등 그를 대표하는 수많은 명곡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특히 1937년에 발표한 Diminuendo in Blue는 재즈 역사에서 처음으로 접하는 7분이 넘는 대곡이었습니다. 저도 듀크 앨링턴 곡 중 It Don't Mean a Thing과 Take the Train을 좋아해서 입시생들에게는 지금도 계속 카피를 시켜 연주하게 하고 대학에서는 연주 안 해본 전공생들에게 중간 기말고사 곡으로 카피하여 연주하게 한답니다. 다시 앨링턴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1930년부터 40년대 경제공황을 겪고 있던 미국 시민들을 신나고 경쾌한 스윙의 음악으로 매료시켜 스윙의 왕으로 불리며 최고의 절정기를 만들고 그때 당시 활동하던 베니 굿맨, 카운트 베이시 등과 뉴욕 시내의 무도장을 뜨겁게 달구게 했었고 디미뉴엔도인 블루가 탄생하기까지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1930년대 당시 SP 음반 한 면에는 대략 3분 정도의 음악밖에 수록할 수 없었는데 이 음악을 녹음하기 위해 그는 앞뒷면을 전부 사용해서 녹음을 했고 결국 7분이 넘는 연주 테이프는 SP 음반의 앞뒷면으로 나뉘어 실었던 거예요.
3분짜리 춤곡으로 인식되었던 당시 스윙 음악 스타일에 그는 자신의 음악성을 한정당하고 싶지 않았었나 봐요. 스윙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친 그는 스윙이라는 음악을 단순한 춤곡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고자 했고, 정적인 분위기와 웅장한 분위기를 번갈아가며 연출하는 세련된 편곡법으로 스윙 연주 편곡의 전형을 제시했던 거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무렵 재즈의 세대 교체를 선언하며 등장한 비밥의 선풍에 아랑곳하지 않고 엘링턴은 여전히 자신의 빅밴드를 지속시키며 스윙을 고집했고, 주변의 많은 밴드들을 위해 수많은 곡을 써줄 정도로 왕성한 창작력을 유지했습니다. 1956년 뉴욕 재즈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듀크 엘링턴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는데요. 타임지의 표지에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오기까지 했답니다. 1950년대 말과 1960년대의 활동은 1930년대만큼의 호응을 얻지는 못했지만, 쉬지 않고 빅밴드를 이끌며 세계 투어를 비롯하여 활발한 음반 발표와 곡 작업을 지속하였고, 이 당시에 대표적으로 투어레이스 포인트 오브 뷰 같은 곡에선 말년의 아랑곳 없이 기세등등한 멤버들의 연주 실력과 그의 변함없는 음악성이 느껴진답니다. 빅밴드 단원들은 기복 없는 안정적인 연주를 했는데, 이는 1930년대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평생을 같이 한 단원들이 함께 남아있었기 때문이었고, 실제로 바리톤 색소폰 주자 해리 카네이는 듀크 웰링턴이 코튼클럽에서 데뷔한 1927년 때부터 무려 47년 동안 그의 밴드 멤버로서 활동할 정도였답니다. 엘링턴이 거의 빅밴드 오케스트라 리더로 활동한 이력이 대부분이지만, 밖으로 나와 1962년엔 콜먼 호킨스, 존 콜트레인과도 함께 협연을 하였고, 베이시스트 찰스 밍거스와 드러머 맥스 로치와 함께 트리오를 결성하며 연주한 앨범 머니 정글은 그의 명작 중의 명작으로 꼽힙니다. 엘링턴은 재즈와 클래식의 이음을 자신의 중요한 음악적 목표로 설정했기에 후반기인 1963년과 1966년에 전격적인 교향악, 관현악 작품집을 발표하고, 1965년, 1968년, 1973년 세 차례에 걸쳐 종교음악회라는 제명의 작곡을 통해 빅밴드, 합창단, 보컬 솔리스트를 위한 대규모 작품들을 실현시켰고, 세계 각지를 콘서트 투어하면서 수집 공감했던 다양한 음악을 모음곡으로 만들어 더 듀크 엘링턴 스파 이스트 스윗, 라틴 아메리칸 스윗, 뉴 올리언즈 스윗, 라이비어리안 스윗, 디 애프로 뮤레이진 이클립스 등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연주를 통해 작곡의 완성을 꿈꾸며 유랑의 운명을 즐겼던 듀크 엘링턴도 옆에서 굳건하게 함께하던 오랜 벗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음악도 서서히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엘링턴이었지만 1965년에 아들 머서 엘링턴을 그 밴드의 로드 매니저로 입단시키고, 트럼펫 주자와 편곡자로 위치를 격상시키는 뒤늦은 관심과 배려를 보이고, 몸이 급격히 쇠약해지면서 결국 1974년 5월 24일 뉴욕에서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끊임없이 재즈 음악에 새로움을 불어넣기 위해 자기 개발에 부단했던 그는 죽을 때까지도 피아노 앞에서 작곡을 놓지 않는 열정을 보였다네요. 오늘 듀크 엘링턴의 이야기는 어땠나요? 제가 모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음반 아니면 들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SNS를 통해 보고 들을 수 있으니 너무 행복하답니다. 저는 듀크 엘링턴 음악을 통해 눈과 귀를 호강시키러 가야겠네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뮤지션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